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 나간 아버님 때문에 돌기 직전인 3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 시아버지더러 정신이 나갔다고 하냐, 너야말로 정신이 나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다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하라는 말이 왜 있는지 제가 정말 저희 아버님을 보고선 뼈저리게 깨달았다니까요. 하긴 저희 아버님이 나이값만 못하시는 게 아니고 솔직히 남편한테 말은 못했지만 아예 인간 같지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그렇다고 지인들한테 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 좀 해주세요. 혹시 제가 너무하다 싶으시면 질책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남편하고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딱히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서 직장과 집만 오가던 저를 안타깝게 여긴 지인이 한번 만나보기나 하라며 만들어준 자리였지요. 거절하기도 뭐하고 조금 궁금한 마음도 있다 보니 못 이긴 척 나간 자리였는데 웬걸요. 남편이랑 처음부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만나다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귀면서 알게 된 건 저희 남편이 요즘엔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단 거였죠. 소위 깡촌이라 불리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데다가 아버님께서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뭐 하나 제대로 하신 게 없으셨다 보니 어머님이 농사도 지으시고 다른 집 일도 도와주시고 한마디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시며 남편 뒷바라지를 해주셨다나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일찍이 깨달은 남편은 죽어라 공부해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를 한 거였고요. 누가 그러대요. 개천에서 난 용하고 결혼하면 개천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주변에서들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결혼은 연애하고 달라서 남편감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부모님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재산도 봐야 하고 결혼은 현실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이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건만 따지느라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그런데 실은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는 저희 어머님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어요. 전날 남편하고 같이 사둔 어머님 아버님 선물을 챙겨서는 이른 아침부터 4시간을 달려내려갔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었는지 안 하던 참을미를 다하고 정말이지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신 어머님께선 서울 아가씨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계속해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권하시기만 하실 뿐 부엌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제가 가져간 선물들을 보시고는 고맙다 잘 먹겠다. 솔직히 그렇게 비싼 것들도 아니었는데 어찌나 좋아해 주시던지 나중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죠. 그리고 이후로도 정말 생일상 같은 점심상도 차려주시고 서울에 올라올 땐 저희 부모님 가져다 드리라며 말린 나물을 비롯해서 이것저것 한 보따리 챙겨주셨으니 이런 어머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더더욱 확신을 가져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확실히 결혼을 결심했네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가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대요. 참고로 저희는 평소에 특히나 서로 일하는 시간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라고 핸드폰에 뜬 순간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며 내려가 봐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불이 나게 어머님이 계시다는 병원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보게 된 어머님의 상태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의사도 저희 부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란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 부부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버님이 보이신 태도였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누워 계신데 무슨 생각이신 건지 어디서 아이스 커피는 사오셔가지고 그걸 쪽쪽 빨아 드시면서
전화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계셨거든요. 아무리 남녀간에 정없이 자식 때문에 살았다고 해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게 솔직히 사람 같지도 않대요. 참고로 남편에게 듣기론 아버님이 도박 문제, 여자 문제로 그렇게 일평생 어머님 속을 썩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끝끝내 이혼을 안 하신 건 어머님이 아버님을 버리면 아버님이 그 길로 저희 남편한테 가서 행패를 부릴 게 불보듯 뻔하다고. 그래서 안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어머님만 불쌍하게 됐으니 정말 신이 있긴 한 건가 싶더라니까요. 한편 어머님은 입원한 지 6일째 되던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아버님께선 당연하단 듯이 저희 집에서 지내시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셨죠. 네 엄마도 없는데 내가 그 시골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냐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렵 저도 남편도 말 그대로 힘이 없었어요. 그런 아버님하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와서 계시려면 계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신 지 한 3주나 지났나 아버님이 정말 크게 역성을 내셨습니다. 당신이 와 있는데도 저희 둘 다 나 몰라라 하고 저희 할 일만 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말씀에 당연히 저희가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럼 뭐 회사를 관두기라도 했어야 하나요? 게다가 아버님이 좋은 일로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못 지내시겠다고 와 계셨던 건데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라도 다녔어야 하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국 아버님께 너무하신다고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지만 며칠이나 지났다고 심심하다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어머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네 시애미가 나 때문에 죽었냐입니다. 내가 운전해서 내가 차로 받았냐면서요. 그리고 서슴없이 그런 막말을 퍼부으시는 동안 목에 핏대는 한껏 세워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사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정말 더는 같이 못 지내겠다고 내려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가신대요. 죽어도 못 간대요. 가서 어떻게 사냐고 절대로 못 간다고 여기서 저희랑 평생 사시겠다고요. 정말이지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얼마 주면 가실 거냐 했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가주실 거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타협한 게 매달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조건으로 같이 산다는 얘긴 2번 다시 안 하시기로요. 정말이지 돈 앞에선 장사 없다지만 결국 처음부터 저희랑 지내시려던 것도 어머님이 안 계신 집에서 혼자 지내실 자신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일평생 어머님한테 그러셨듯 이번엔 저희 등골에 빨대 꽂으려고 하셨던 거구나 싶은 게 소름이 끼치고 한편으론 남편이 불쌍하고 남편도 남편대로 저한테 미안해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반년쯤 지났던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웬일로 아버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할 이야기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내려오라대요. 그래서 바로 그 주 주말에 남편과 시댁을 찾았어요. 참고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그때가 3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내려가서는 어머님 유품 정리를 했고 2번째 내려갔을 때 이제 어머님이 쓰시던 방을 치웠죠. 사실 이때도 아버님하고 고성이 오가긴 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당분간은 어머님이 쓰시던 방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아버님은 사는 내가 불편하다는데 네가 무슨 간섭이냐.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리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끝까지 안 한다고 버텼으면 저희 몰래 사람을 불러서 치우고도 남으실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니 종종 내려가서 살피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어찌나 못 오게 하시던지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라고 하신 게 더더욱 무슨 일 때문인지 가늠이 되질 않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엔 아버님만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웬 중년의 여성분도 같이 계셨죠. 그리고 저희가 누구라는 눈빛으로 그분을 쳐다보니 아버님께서 저희더러 새엄마랍니다. 당신하고 결혼할 여자니까 저희한텐 새엄마라고요. 기가 막히대요. 재혼도 그렇고 새엄마는 무슨 새엄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나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이냐며 아버님한테 물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내가 죄졌냐,
내가 왜 창피하냐 하시더니 니들이 나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못하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대요. 그리고 솔직히 그땐 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싶기도 했어요. 진짜로 저희가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옛말에 10명의 자식이 악처보다 못하다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혼을 하고 말고는 아버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칭은 여사님으로 새어머니니 뭐니 그런 건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님도 더는 별 말씀 안 하시대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아버님은 여사님과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셨고요. 솔직히 혼인신고까지 하신 걸 알고 나서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나이에 그냥 사시면 되지 뭐 한다고 혼인신고까지 하셨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죠. 남편도 미쳤다고 노망이 난 게 분명하다며 분을 삭히지 못했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왜 그렇게 혼인신고를 서두르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버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참고로 이 무렵엔 아버님한테 오는 연락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먼저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산 거죠. 그리고 아버님도 당신이 용건이 있을 때나 연락을 해오셨지 저희에 대해 뭐 궁금해하시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 아무튼 연락이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 신우가 결혼을 한다나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외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물으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타박을 하시는데 그제서야 아버님과 재혼한 여사님한테 딸이 하나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아가씨였죠. 신우라는 호칭이 거북스러웠지만 아버님하고 통화가 길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기에 아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선 저더러 직접 하라며 그래서 말인데 돌아오는 주말에 상견례가 잡혔으니 남편하고 내려오래요. 그래도 번듯한 직장 다니는 저희가 나가야 우리 쪽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아버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이 답답한지 자기 가슴을 내리치면서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랄하게 욕을 하대요. 그리고 저도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어서 같이 호응만 했지 말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모녀 길을 살려주려고 그 먼 곳까지 가야 하나 싶었고 아버님이 너무 미워서 가기 싫은 것도 있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편이 가자더라고요. 가서 그 아가씨랑 결혼할 남자한테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나 해줘야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밀히 따지면 그 아가씨는 죄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저희 남편의 생각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제가 무슨 선생님도 아니고 남편한테 옳고 그름을 논할 상황인가 싶대요. 솔직히 아버님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주말 아버님이 말씀해주신 식당을 찾았는데 저희를 뒤따라 들어온 차에서 아버님이랑 두 모녀가 내리대요. 그리고 그걸 본 저희 남편이 저 차는 누구 차지 그러는데 제 기억에도 아버님은 물론이고 그 여사님도 차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님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곤 차는 누구 차냐 물었더니 여사님 딸이란 아가씨가 입을 삐죽이더니 아빠가 사준 거래요. 저희 아버님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순간 합의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의 사고로 받은 합의금이 대략 5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그 돈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 둘 다 아버님한테 감정이 좋진 않았지만 아버님이 노후 준비는 전혀 안 되어 계신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돈은 아버님이 노후에 쓰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차를 사주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살짝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이 그새 아버님께 가서는 진짜냐고 따졌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내 돈으로 내가 사줬는데 네가 왜 난리냐는 식이셨지요. 그리고는 네가 평소에 잘했으면 너 사줬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시는구나 싶은 게 참으로 답답했네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께 어떻게 엄마 목숨값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오히려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돈이 그냥 돈이지 쓸데없이 무슨 의미 부여를 하냐면서 대충 넘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남들이 본다며 그만하라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시더니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랑 상관도 없는 이야기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상황은 아는지 저희한테 딱히 말을 건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 비용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버님이 한 5천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대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돈이 이제 진짜 없으실 텐데 싶었지만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니 별말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아버님더러 돈이 있어요? 하고 대놓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은 순간 당황하신 듯 돈이 있지 왜 없냐 하시며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오히려 아버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듯 했죠.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반응에 남편은 다시 한번 돈이 어디서 났냐고 돈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쪽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정말 해주실 수 있는 거냐 다시 묻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걱정 말라고 집을 팔아서라도 해줄 거랍니다. 황당했죠.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아버님이 무슨 수로 파신다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내 집인데 그걸 아버지가 무슨 수로 파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주껏 팔아보시라고 그러더니 우리 먼저 일어나겠다며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저희 때문에 결혼 깨지게 생겼다고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책임지라는데 기가 막혔죠.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조차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집을 팔아야겠다나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에 아버님 목소리에서도 순식간에 화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만 남편이 바로 덧붙이기를 그러니까 집 좀 비우시래요. 집 팔 거니까 여사님이랑 나가시란 거였죠. 그리고 그때부턴 아버님이 스피커폰이셨는지 여사님까지 소리를 지르고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따로 없었어요. 우리더러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거냐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나간다고. 그러더니 아버님한테도 사기 결혼이네 어쩌네 뭐 둘이 싸웠다 저희한테 욕을 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하지만 결론은 집은 팔았고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버님하고 여사님도 내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나가려고 버티는 두 사람이 여행을 간 걸 알게 되면서 그 사이에 집 팔고 두 사람 짐은 그 딸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버렸죠.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아버님이 쫓아오셨는데 끝까지 안 나가고 경찰 불렀더니 아버님도 포기하셨는지 그냥 가시대요. 그런데 아버님 성격에 또 언제 무슨 짓을 하실지 모르기에 저희도 이사를 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그때 보니까 벌써부터 아빠니 딸이니 하고 잘 지내시던데요 뭐. 저희 남편은 그냥 아버님 일이라면 이제 치가 떨려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남편이 그렇다는데 굳이 나서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죠 뭐. 괜히 어설프게 나서서 제 팔자 제가 꼬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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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이라곤 밥 말아먹은 어머님과 신우 때문에 이혼한 2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많으면 뭐하냐 인간이 돼야지.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딱 저희 신우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면 뭐해요. 지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다른 사람 알기를 지 발톱의 때만도 못하게 하는데 하긴 그 모양이니까 지가 저지른 일도 끝까지 남한테 떠넘기고 그런 거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개망나니 같은 집구석하고 제가 어쩌다 연을 맺게 된 거냐면 다 남편 때문이죠 뭐. 남편과 저는 떡집에서 만났어요. 저는 떡집 주인이었고 남편은 손님이었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20대에 이른 나이에 떡집을 운영하게 된 건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 떡집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손목을 크게 다치시면서 얼떨결에 제가 도맡게 됐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남편하고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라 그런가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대요. 아직 한참 어린데 뭐하러 벌써 가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 있었는지 그런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게다가 그 당시 저는 결혼을 미루고 이뤄야 할 만큼 큰 목표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 하여금 결혼을 망설이게 한 쎄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누나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처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주변에서들 어찌나 겁을 주던지 이래저래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죠. 하지만 다행이랄지 시부모님께선 두 분 다 저한테 오느라 고생했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저쪽 소파에 앉아있던 신우가 저를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차 타고 왔을 텐데 무슨 고생이냐며 어머님 아버님께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어찌나 무안하던지. 게다가 신우의 막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다 같이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뜸 저더러 진짜 말이 안 통한다더니 수준 차이가 이런 건가 하고는 혼자 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수준을 운운하나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신우 조건이 저에 비해 월등히 좋은 건 맞아요. 학교도 뭐 듣자 하니 명문대를 나왔고 돈도 잘 버는지 시부모님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드리고 있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우의 비웃음을 보고선 저는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나도 한마디 할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넘어가면 왠지 앞으로도 신우가 저를 막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수준 차이라기보다는 세대 차이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신우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았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신우 말을 받아치기가 무섭게 집안의 공기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신우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죠. 게다가 신우는 신우대로 저를 노려보고는 무식한 건 알았는데 싸가지도 없다면서 성질을 내더니 문을 쾅 닫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대요.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벌써부터 선 넘는 신우도 신우지만 그런 신우한테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당신마저 한마디도 못하는 걸 보니까 답이 없다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원래 성격이 저 모양인 걸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계속해서 저한테 좀만 이해해달란 식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한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다고 다시 한번 헤어지자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전에는 보여준 적 없는 말 그대로 절박한 얼굴을 하고는 알겠답니다. 자기가 무슨 수가 있어도 신우가 저한테 함부로 못하도록 확실히 해두겠다나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의 그 약속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직후 시댁 내 신우의 영향력이 더더욱 커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턴 정말 시부모님이 신우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시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걸 실감한 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찾아온 추석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절은 떡집 대목이에요. 특히 명절 전날과 당일 점심 무렵까지는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바쁜데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는 떡을 안 먹는 사람들도 명절에는 기분이라도 내려고 떡을 사가니까요. 그런데 마침 또 저희 시댁은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다시피 명절이 떡집 장사 대목이지 않냐. 그래서 말인데 명절 당일 점심까지는 일 좀 하다가 시댁에 가면 안 되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남편이 흔쾌히 그러자대요. 원래 시댁은 명절에 음식 같은 것도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 더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얘기 좀 잘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건 제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머님한테 미운 털 박힐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명절 당일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이른 시간이던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우는 그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다짜고짜 언제 오냐는 소리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께 못 들으셨냐? 오늘 점심 장사까지 하고 간다고 대답했는데 신우가 저더러 미쳤냐대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길래 명절 당일날 온다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느냐고. 너 우리 집이 우습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혀서 순간 말이 안 나왔는데 그 사이에 상대가 신우에서 어머님으로 바뀌어서는 어머님까지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벌써부터 우리 집을 무시하냐? 분명히 남편이 어머님이랑 통화 잘했다고 했고 어머님이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러시나 싶은 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길로 남편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좀 전까지 신우와 어머님이 저에게 퍼부은 막말을 들려줬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황당하단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오히려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낸들 알겠냐고 정말 짜증난다 했더니 자기가 좀 짚히는 구석이 있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면서 집에 가면 알게 될 건데 너무 충격받지 말라나요? 그리고 그렇게 점심 장사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하고는 내내 장사만 하고 정작 아침부터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정작 오라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욕이나 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가야 하는 제 신세가 참으로 서글프다 싶었죠. 그래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눈물을 얼마나 쏟아냈는지. 그리고 그 서러운 마음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시댁에 도착했는데 오느라 고생했다 뭐 그런 말은 고사하고 오히려 본체만 채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어머님은 아예 날 다세고 오직을 했냐면서 비꼬기까지 하셨으니 올라오는 울분을 꾹꾹 누르며 싸간 음식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처음 같이 보내는 명절이니 어떻게든 잘 버텨봐야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옆에 와선 힐끗 보더니 장사하고 남은 거 싸온 거냐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까지 보고 나니 솔직히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져간 음식을 도로 치우면서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 혼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는 이러다 머리채 잡아도 난 모른다는 각오였는데 어디선가 어머님이 불이 나게 저희 둘 사이로 뛰어오셔서는 왜들 그러냐며 그만둬라 하시더니 제 손목만 잡아채시곤 얘기 좀 하자며 방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손 놓으시라고 하자마자 어머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어머님이 방문을 잠그시더니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쥐시고는 미안하다 하셨거든요. 신우 성격이 별나서 그런 거니 저더러 좀 참으라고요. 그리고는 치사하고 더러워도 어쩌겠냐면서 집에 왔을 땐 그냥 신우 말이라면 내내하고 비위 좀 맞춰주라고. 그래야 당신이 편하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대요. 그리고 제가 상황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 어머님은 다시 큰 소리로 마치 밖에 있는 신우가 들으라는 듯이 너 왜 네 신우를 열받게 하냐며 저한테 호통을 치셨습니다. 말 그대로 생쇼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멍청한 생쇼를 한 10분쯤 하고 나왔더니 신우가 실실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대요. 한 손엔 제가 가져온 떡을 들고서 말이죠. 그리고 이후로도 시댁에선 멍청한 생쇼가 번번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정말 현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남편도 제가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저지만 저는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생활비 때문에 딸 눈치를 보느라 생쇼를 하시는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서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신우흉을 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딸이나 되니까 참고 살지.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 신우흉을 보실 때면 저는 마치 제가 어머님과 한편처럼 느껴졌고 그럴수록 신우는 더 얄밉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세 사람 중 제일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은 저였어요. 어머님한테 결국 저는 딸인 신우와는 비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나 다름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신우 말이라고 해도 고분고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선 언젠가부터 시댁에 저를 자주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그런 시부모님의 조치가 무척 만족스러웠지요. 그런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남편하고 주말에 내려오라며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는데 해가 서쪽에서 뜬 것도 아니고 웬일로 신우가 현관문을 다 열어주면서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하니 아니라고 자기가 갖다 주겠다며 더더러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으라나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는 짓이 달라진다더니 어디가 아픈가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얘기 좀 하자시더니 다짜고짜 부탁할 게 있다며 이유 불문하고 저희가 들어줬으면 좋겠다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시냐 일단 말씀을 해보셔라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하시더니 안방문을 두드리시며 나오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그렇게 안방에서 나온 건 5살 정도 돼 보이는 신우랑 저희 남편을 쏙 빼닮은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니 저더러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서 자기 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신우가 몇 년 전 회사 일로 외국에서 한동안 지냈었는데 그때 꽤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연애도 하고 동거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런데 이제 애를 맡아 키우던 아빠란 사람이 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아빠란 사람 가족들이 이제 신우더러 키우라고 애를 데리고 왔다나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현실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느냐며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말인데 애를 저희 호적에 올려달랍니다. 미혼이 신우 호적에 올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부탁한다고 들어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글쎄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 애 하나 우리 호적에 올린다고 우리가 큰 피해를 입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 가족끼리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헛소리를 찍찍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나랑 헤어지고 네 호적에나 올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저를 왜 며느리로 들였는 줄 아냐입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안 보고 인성 하나만 봤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당신 실망시키지 말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으면 얼마나 차이나는 결혼 허락해 주신 줄 알겠다 받아쳤습니다. 실제로 결혼 비용을 남편이 더해온 것도 아니고 벌이로만 놓고 보면 제가 더 벌거든요. 그뿐인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까놓고 비교하면 부모님 재산도 저희 부모님이 훨씬 많으실걸요? 그런데 무슨 인성만 보고 며느리로 들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게다가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지금 몇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다면서 부담스러운 소리나 짓거리고 있었으니 이런데도 내가 이 인간이랑 살면 나야말로 등신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네 호적에 올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까지 너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가 너한테 지금 절절매는 줄 아냐면서 그러래요. 이혼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가방하고 차키만 챙겨서 나왔는데 남편이 불이 나게 쫓아나와서는 정말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호적에 올리라는 거지 대신 키워주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됐다고 너랑 더는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으니 이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네 누나가 싸질러 놓은 똥이나 치우면서 살라니까 지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며칠 뒤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는 정말 이혼밖에 방법이 없겠냐대요. 자기가 그렇다고 누나랑 엄마를 버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남편다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생각보다 일은 쉽게 진행됐지요. 그리고 뭐 남편이 나름대로 그간 자기 누나랑 엄마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한 건 알고 있었다면서 미안하다더니 재산 분할할 때 양보를 좀 하더라고요. 물론 뭐 같이 산 세월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공동재산이랄 것도 많이 없긴 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애는 시부모님 호적에 올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게 정말 되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잘난지 누나가 어디서 방법을 알아왔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혼도 했고 지금은 뭐 떡집이래만 말 그대로 올인 중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들지만
이제와 후회한들 저한테 득될 것도 없고 그래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정신승리 중이에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은데 아무튼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